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양도소득세 이러면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산세가 20%,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산세가 30%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최고로 갈 경우에는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은 71.5%를 내고요,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은 82.5%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놔요. 그래서 윤석열 인수위에서는요, 이거 빨리 좀 가산세 없애자. 그래 정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없애달라고. 지금 당장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가산세 두 채 이상 20% 이렇게 붙는 걸 없애달라고 했더니 정부에서 돌아온 답변은 이겁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고 참 찌질하죠. 야 진짜 찌질합니다. 아니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통령 선거 그 기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말입니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선이 끝난 뒤에도 말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중과 1년간 배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거부를 한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하고요,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게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를 두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창피해요. 선거할 때는 이기려고 별 그냥 쓰겠습니다. 별 짓을 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나 몰라라. 야 여러분 이게 나 몰라라가 됩니까? 사람의 말이 그리고 정치인들의 말이 이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그러면 왜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해소해 준다고. 표 얻으려고 그런 거네요. 그럼 그때만 표 얻으면 되는 거네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는 중천금이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중천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약속을 중시 여기고 신뢰를 사회의 어떤 큰 약속으로 그렇게 지내가잖아요. 그런데 신뢰라는 것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그때뿐이에요. 그때뿐. 그러니까 끝까지 찌질한 거예요. 끝까지 찌질한 거. 그래서 저는 답답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요.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양도세 기본세율 자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들도 선거에서 이기고자 보세요. 기본세율에 20%, 기본세율에 30% 가산세 붙잖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도 조정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70%고요. 비조정지역에는 1년 이상이 60%입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단기적으로 집을 보유해도 여러분 1년 미만 보유하면 50%. 뭐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하면 60%에서 40%예요. 그러니까 이 가산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들은 선거 전에 오만 진짜 약속을 다 해놓고 다 어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뽑아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그게 말이 돼요. 게다가 말입니다.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방구 같죠? 말 같지가 않아요. 말 같지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뻔뻔스러워요. 우리 국민은 말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처절하게 울고요. 그 부동산 때문에 처절하게 울은 결과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양도세에 대한 중과 완화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저는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말고요. 홍남기 부총리 본인 말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 본인 말고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성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찌질하게 노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지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실패라고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실패라고 인정 안 해.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실패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요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러면서 강력하게 믿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어떻게 1 더하기 1이 1일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그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것, 저는 그 자체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제발이지 졌으면 패자답게 깨끗하게 물러나고요. 또 정권 교체기에 이게 인수위의 정책을 비판할 것이 이게 인수위의 정책 비판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책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여러분 또 당분간 거래 절벽이에요. 거래 안 일어날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 여러분 오르든 내리든 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활성화가. 그래야지 시장이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또 양도세, 가산세 한시적 폐지 이거 안 하면요. 또 거래 안 일어납니다. 지금 전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눈치 보기 하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1월에 10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지만 2월에는 804건의 거래밖에 없었어요. 3월에도 937건이에요. 조금 올라간다고 하지만 시장은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시장이 죽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그런데도 말입니다. 자기 고집을 부린다는 사실. 1 더하기 1이 1이라고 계속 우긴다는 사실이 여러분 너무 창피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국가 지도자면 국민을 위한 대표자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표자는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요.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들의 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